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했지만 유관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 측과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은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라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CCTV는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은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에 걸쳐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회동했지만 중국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I spoke with President Xi this morning of China. We'll be meeting at the G20. China very much wants to discuss the future, and so do we.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문제와 함께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현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 이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확산 활동과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1,4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역량과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적시한 특별기금은 캐나다의 외교, 영사, 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의 무기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됩니다. 캐나다 글로벌부의 에이미 밀스 대변인은 18일 VOA에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국제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캐나다가 1,4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연루된 단체를 식별하는 오픈소스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이처럼 조직화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유엔의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We took the opportunity to reiterate our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efforts toward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nd our efforts in the area of sanctions. 밀스 대변인은 또 캐나다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선박간 환적 행위 등 해상 밀수에 대한 대응을 돕는 자산 파견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등과 함께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도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향후 2년에 걸쳐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다국적 작전에 정기적으로 군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취소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지난 2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 소유로 알려진 단둥 중성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거래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둥 중성무역회사는 물론 조선아연공업회사의 대표에게도 은행 계좌를 개설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 당국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취득 한도 초과와 관련해 미국이 촉구한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시킨 데 대해 대책 없는 행동이라며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필드 영국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정제유 수입 상한선 위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무대책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등 26개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과 불법 석유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북한에 대해 추가 행동을 취하기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한국 부사당에서 억류된 선박 한 척이 폐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선주가 저반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고철 폐기를 요청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부터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 1000톤급 운반선 카트린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선박에 불법 유류 환적을 해준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현재 한국에 억류된 선박은 모두 6척이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선박을 폐기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은 전 세계에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은 8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영국입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8년 말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8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체류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52명이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민은 1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거주국을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자체 홈페이지 통계 자료에서 밝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가 47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국 81명, 러시아 57명, 네덜란드 46명, 벨기에 36명, 독일 34명 등 25개 나라에서 적어도 1명 이상에게 난민 혹은 난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민들은 입국 후 조사를 거쳐 바로 한국 국적을 받기 때문에 난민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직접 지원해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은 58명인데 러시아 같은 난민 신청이 어려운 나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모스크바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의 도움으로 난민 지위를 받아 체류하거나 한국과 미국으로 이동해 정착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적어도 12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 폭력 등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 7,080만 명으로 지난 70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인도주의 목적의 물품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적십자위원회 요청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면제 목록에 포함된 339개 품목은 북한 내 복구 활동과 근교 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철강 파이프와 관련 부품이 대부분으로 남포항을 통해 들어가며 의료 지원 물품은 의료용 메스와 메스날, 냉동고, 소독 비누 등으로 평양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면제 목록에 오른 물품 구매 비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급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부 물품에 대한 비용은 바로 중국 업체에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